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 중 하나인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한계점까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먼저 갈등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즉, 사회 구조나 제도 속에서 어떠한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기능론과 달리 갈등론은 기본 전제가 사회 구성원, 사회 제도, 우리 사회 구조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즉, 사회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직업이나 소득 등 사회적 가치가 희소해서 모든 집단의 이익이 되는 사회 제도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지배 집단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갈등을 통해서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회 제도를 만들어서 피지배 집단에게 강요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구조나 제도 같은 경우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계급 재생산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 피지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계기로 해서 사회 변동과 개혁을 중요시하는 게 갈등론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론은 사회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협동과 합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사회적 합의, 통합을 간과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갈등론과 관련하여 조금 더 세부적인 텍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등론에서는 지배계급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피지배 계급의 도전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 규범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이때 사회 규범이라고 하면 법, 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 규범은 지배계급의 의지를 반영하여 형성되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익관계가 대변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의 복종을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합의이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함으로써 암묵적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피지배계급에게 사회 규범을 따를 것을 강요하여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구조 관계가 계속해서 계급 재생산, 즉 유지되고 재생산됩니다. 다음으로는 미시적 관점 중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바라보는 사회문화 현상은 어떠한 구조나 제도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 즉 한 사회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합니다. 개인이라고 하면 자율성과 능동성을 지닌 존재로 이러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이 바뀔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들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합니다. 이때 상징이라고 하면 문자, 언어 등을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우리의 사회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황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 수학 능력을 앞둔 친구에게 우리가 포크를 주면 왜 포크를 줬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크라고 하는 것은 잘 찍어라 라는 상징이 갖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게끔 해석하고 그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여 반응을 합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하는 상징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규정하고 해석하는 것을 상황정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정의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강조합니다. 하지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가 가지는 힘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닙니다. 또한 미시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거시적 수준에서의 일반적인 법칙 발견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사회문화 현상을 올바르고 통합적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기능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볼지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된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면서 각자의 필요에 의해 형성된 상호작용의 규칙이다. 거시적 관점인 기능론, 갈등론과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합의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들에 의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행위의 약속이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규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위의 약속으로서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약속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떠한 것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반면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구성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사회 규칙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고 애완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부속품 혹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동물이 지닌 권리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게 되었고 동물권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정책 입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사회 규범, 규칙, 그리고 이것이 약속으로 정해지는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러한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구성된다라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으로 갈등은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하지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갈등의 관계에 있고 지배 피지배의 구조 속에 있다고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인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보지만 미시적 관점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의지와는 별개로 사회 구조로서 인간이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